안녕하세요. 혹시 주식시장이 막 흔들릴 때, 이때 마음 편하게 투자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 철저하게 검증된 투자 전략, 세븐 스플릿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칠 때 여러분은 공포에 사로잡히시나요? 아니면 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거의 모든 투자자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숙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일단 이 변동성이라는 게 왜 우리한테 골칫거리인지부터 이야기해보고요. 그 해결책으로 세븐 스플릿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네이버 주식 데이터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은 언제인지 찾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다른 전략들이랑 정면으로 한번 붙여보고 마지막으로 과연 수익률이 높은 것만이 정답인지 마음의 평화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이 변동성 문제입니다. 우리 다들 겪어봤잖아요. 막 오를 땐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급해지고 떨어질 땐 그냥 공포에 질려서 던져버리죠. 바로 이 감정이 결국 우리를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최악의 선택으로 몰고 가는 주범입니다.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하나의 규칙,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접근법, 세븐 스플릿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 세븐 스플릿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해요. 투자금을 딱 쪼개는 겁니다. 하나는 길게 보고 묵혀둘 코어 계좌,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짧게 치고 빠질 스윙 계좌. 이렇게 나눠서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착착착 시스템에 따라 사모으고 오르면 파는 거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체 자금의 40%는 묵직하게 장기 투자할 코어 계좌에 넣고요. 나머지 60%는 6개의 스윙 계좌에 10%씩 나눠 담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 떨어지면 산다, 3% 오르면 판다처럼요. 코어 계좌는 우리가 계산한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충분히 싸졌을 때만 들어가고 스윙 계좌들은 하락장에서 총알이 필요할 때 순서대로 투입되는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은 완전히 빼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진짜 먹힐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2025년이라는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네이버 주식으로 직접 돌려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변동성이 엄청 심했던 가상의 2025년 네이버냐? 바로 이런 정신없는 시장이야말로 이 시스템이 진짜 강한지 아닌지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거든요. 시뮬레이션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1,000만 원으로 시작하고요. BPS, ROE 같은 좀 어려운 영어가 나오는데 간단히 말해서 회사의 가치를 탈탈 털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 주식의 적정 가치는 대략 24만 7천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19만 7,600원. 이게 뭐냐면요. 아까 계산한 적정 주가에서 20%를 할인한 가격이에요. 우리 장기 투자의 핵심인 코어 계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격보다 비싸게는 안 산다는 일종의 마지노선,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다음 단계. 몇 퍼센트 떨어질 때 사고 몇 퍼센트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좋을까요? 3%? 4%? 아니면 좀 묵직하게 5%? 한번 찾아보죠. 이게 사실 투자 철학의 차이인데요. 3% 규칙은 마치 촘촘한 그물로 잔고기까지 싹 잡으려는 스타일이에요. 당연히 수익 기회는 많아지지만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나가겠죠. 반면에 5% 규칙은 큰 물고기만 노리는 낚시꾼 같은 겁니다. 웬만한 장파도에는 미동도 안 하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큰 대어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길분은 어땠을까요? 와,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왔네요. 보시는 것처럼 더 자주 사고 팔았던 3% 규칙이 연 28.5%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잦은 움직임을 수익으로 잘 연결시켰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데이터를 더 깊게 파고들었더니 진짜 최적의 지점, 이른바 스위트 스폿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3.5%. 너무 잦은 거래로 수수료가 줄줄 새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의미 있는 반등을 놓치지도 않는 딱 그 황금 밸런스를 찾아낸 거죠. 자, 이제 이 3.5%라는 최종 무기를 가지고 진짜 싸움에 나서보겠습니다. 자, 2025년 네이버의 3.5% 규칙을 적용한 1년의 기록입니다. 1월에 살짝 주가가 빠지니까 코어 계좌랑 첫 번째 스윙 계좌가 바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4월에 대폭락이 찾아옵니다. 주가가 17만 9천 원까지 곤두박질 쳐요. 보통 투자자라면 패닉에 빠졌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스윙 계좌 2, 3, 4, 5번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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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순서대로 발동되면서 떨어지는 주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6월 거짓말처럼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29만 원까지 치솟자 그동안 사모았던 스윙 계좌들이 전부 이익 실현? 엄청난 수익을 거두죠. 연말에는 코어 계좌도 당연히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이 4월의 폭락이야말로 이 시스템의 심장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 세븐 스플릿 전략, 과연 다른 투자 방법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진짜 실력을 한번 보시죠. 결과표를 한번 보시죠. 1,0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우리가 만든 최적의 세븐 스플릿은 29.4%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위에 보니까 코어 계좌에 그냥 전부 몰빵한 전략이 33.1%로 수익률이 더 높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들 중에서는 몰빵이 33.1%로 1등입니다. 세븐 스플릿은 29.4%로 2등, 그냥 사서 묻어두는 건 21.5%로 3등이었네요.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아니, 수익률이 몰빵이 더 높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왜 귀찮게 세븐 스플릿 같은 걸 써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한번 보세요. 몰빵 전략의 높은 수익률은 4월 폭락장에서 내 전 재산이 10% 넘게 박살나는 그 끔찍한 공포를 당신이 아무 감정 없는 로봇처럼 견뎌냈을 때만 가능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결론에 다 왔습니다. 수익률이냐 아니면 마음의 평화냐, 이 체계적인 전략이 가진 진짜 힘은 단순히 통장 잔고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두 투자자의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몰빵 투자자한테 4월의 폭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내 모든 게 무너지는 공포, 멘탈이 버티기 힘들죠. 하지만 세븐 스플릿 투자자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드디어 스윙 계좌가 일할 시간이군 하면서 기계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그냥 정해진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회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투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이상적인 시장을 위한 전략인가요? 아니면 실수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을 위한 전략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인생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